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지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주시죠. 네, 첫 번째는 한미 협력입니다. 다리와 또 원전, 배 여러 가지 키워드가 보이는데 어떤 이슈일지 열어주시죠. 마스카보다 우선 미국의 러브콜을 받은 K원전입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와의 협상에서 에너지 분야 사업을 제1호 대미 투자 사업으로 제안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빨리 원전을 지어달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원전주들 오늘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이게 반도체만큼 비중을 실어야 되는 쪽인가요? 일단 지금 이미 뭐 두산 에너지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약간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가지 않은 정말 좋은 종목들이 아직 바닥에서 이제 꿈틀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트럼프의 이제 에너지 정책과 그다음에 이제 그 전력 수요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죠. AI 데이터 센터향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 시공 능력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적기 시공 능력이 강력하게 지금 부각되고 있다. 대안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게 마스카, 제2의 마스카가 그 후보로 지금 원전이 지금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도 지금 한미 정부의 그런 협력으로 완화될 조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는 이제 뭐 단순 기자재 공급을 넘어서서 SMR의 공동 개발이라든가 파운드리 이런 역할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가장 양대 산맥이죠. SMR 기업 중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 엑스에너지가 있는데 이 두 기업에 모두 지분을 투자를 하면서 공급망을 지금 확보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하고의 협력 관계가 더욱 두터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항상 약하죠. 인건비가 좀 비싸다 보니까 제조업이 약한데 네. 그래서 보통 팹리스를 많이 하거든요. 팹리스 기업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엑스에너지와 그다음에 그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설계를 하고요. 그 생산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앞으로 계속적인 원전에 대한 추적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꾸준한 추적이 필요한 원전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성 대표님은 원전 관련해서 좀 시각의 변화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원래 원전 투자는 안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SMR 관련된 거는 차라리 국내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뉴스케일 파워를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SMR이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원전, 우리가 아는 원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 짓지 마라고 하는 그 원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오늘 좀 계속 나왔던 얘기가 마스카보다 만우가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 이 얘기가 되게 강조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한미 외교장관 협정에서 나왔던 그 문구를 좀 정확하게 다시 워딩을 보면 네. 협력 분야가 민간 원자력, 핵 잠수함 추진, 그리고 조선, 그리고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대미 투자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만우가가 더 우선된다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냥 이게 더 앞에 나왔을 뿐이지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오늘은 뭐 원전주가 많이 올랐지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협정 발표에서 조금 더 의미 있다라고 봤었던 이유는 이게 만약에 그냥 레토릭처럼 그냥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연내에 구체적인 이정표를 설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미국 정부의 공식 보도 자료에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명시가 됐다라는 점이 이게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여져서 이거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SMR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원자력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그러면은 왜 이번 보도자료에서 맨날 마스가 하다가 원자력을 더 앞에 넣었을까 그 네.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전력난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핵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안보를 위해서 중요한 거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와 직접적인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전력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걸로 진짜 시급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력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의 지금 원전 설비 확대 목표를 보면 현재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이 약 100기가와트 정도인데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의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 4배 정도 확대할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신규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도 10기를 추가로 건설한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원전 인허가 건축 기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굉장히 뭐 기존에는 훨씬 더 길었었는데 기간도 단축해주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 많이 고가권에 있고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그래도 오늘 최근에 한전 기술이 실적 발표를 했더라고요. 목표가 오늘 76% 네. 상향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늘 보니까 영업이익이 지금 거의 330억 나오고 영업이익률도 17%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리스크가 있는 부분은 이제 1분기 실적 전망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는 영업이익이 10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모든 실적이 하반기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 조금 우려되긴 하지만 저는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한전 기술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선단에서 왜냐면 이게 한전 기술은 설계하는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짓기 전에 설계를 하기 때문에 매출이 더 일찍 잡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적 나온 거 보니까 저는 원전주 같은 경우에 실제로 들어가는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부각받기 시작한 한전기술 같은 설계를 담당하는 쪽에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을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네요. 근데 원전 짚어주시면서 아까 전력난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원전 외치는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국내 쪽으로 보자면 사실 전력 설비 쪽 실적 너무 잘 나왔고 올해도 또 좋다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좋다인데 종목은 그럼 뭘 골라야 되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사 말고 중소형사로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대형사 중에 하나를 잡는 게 좋을지 좀 궁금해요. 국내 전선주 말씀이시죠? 네, 전선 전력 설비요. 근데 사실 제가 느낄 때는 예전하고는 실적 시즌의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일렉트릭 같은 실적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거의 10%씩 뛰었었거든요. 물론 이번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물론 LS일렉트릭 실적 발표하고 난 뒤에 주가가 좋았는데 딱 LS일렉트릭만 지금 잘 갔거든요. 효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이에요. 네. 근데 저는 지금 대한전선이라든지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났지만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 중에서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주목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실적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반도체랑 세트로 해가지고 사실 주가가 굉장히 잘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반도체는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전선주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적이 조금 더 기대 이상으로 잘 나온다라고 하면 그동안 못 갔었던 중소형 전선주들도 다시 무엇 같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제가 느낄 때는 소외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적 시즌에 그렇게 환호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중소형주들은 이제 다음에 나올 실적에 따라서 조금은 더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실어보자는 식의 이야기를 주셨는데 근데 전력 설비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 좋다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네.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감도 좀 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반응을 덜한 게 싶기는 한데 그러면 지금 전선 쪽이나 뭐 이런 다른 작은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건 어때요? 구리값도 오르고 있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보다 대형주로 보시는 게 맞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있는 유틸리티 기업들이 지금 당장 급합니다.
당장 이제 전선이라든가 아니면 초고압 변압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당장 급한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급한 불이 꺼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선별적으로 발주가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그 정도 되면 이제는 이제 기술력을 확실히 갖고 있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초고압 변압기 쪽 종목들이 아마 크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가 또 굉장히 그 기술력 부분에서 글로벌적으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죠. 뭐 예를 들자면 이제 효성중공업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방송에서도 사실 중소형주들은 많이 말씀드렸고, LS 일렉트릭도 지금 이제 후발자로 지금 초고압 변압기 지금 생산 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S 일렉이나 효성중공업 정도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닝 서프라이즈에 크게 반응은 못했지만 그래도 실적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는 전략을 주셨네요. 이제는 아까 원전 마스가 만우가 얘기를 하면서 마스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조선이 사실 기대감을 강하게 받던 섹터인데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LNG 카타르발 뉴스도 있고 뭐 핵잠 같은 뉴스도 있는 편인데 지금 구간에서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조선주가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조선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조선주에 대해서 다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하나오션 주가도 올라가고.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근거 중에 하나는 그동안 많이 올랐다. 근데 어떤 서프라이즈가 있냐라는 그런 근거였었거든요. 뭐 딱히 서프라이즈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마스가라고 했을 때 마스가도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실적으로 당장 잡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거는 한화오션이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수급은 많이 유입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실적 나온 거를 봤더니 이번 4분기 실적을 보니까 일단 매출은 3.2조 정도가 나왔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89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전 분기 대비해 가지고 35%가 감소했습니다. 물론 이게 왜 감소했는지를 따져 본다라고 하면 이제 성과급이나 뭐 인건비,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감소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시장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기대했던 것만큼 서프라이즈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조선주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거는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그야말로 적자였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흑자는 당연한 건데 얼마만큼 시장의 기대치를 비트할 수 있느냐,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보여준 게 없다. 그래서 조선주에 대해서는 저는 뭐 조선주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다시 조선주가 주도주가 돼가지고 다시 뭐 반도체처럼 이렇게 시장을 이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조선에 대해서는 좀 확고하시네요. 그러면 좀 더 강한 도파민이 필요하다라고 좀 들리는데 창립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미국 조선업 같은 경우는 지금 쇠퇴기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 해군에 대한 함정에 대한 그런 유지 보수 그 물량도 지금 소화를 못하고 감당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하나오션이라든가 뭐 HD 현대 중공업 같은 이런 기업들이 그 미국 해군에 대한 MRO 그 사업 연달아서 계속적으로 수주를 따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미국 방산 생태계에 편입됐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선이 이제 방산으로도 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하나오션이나 이제 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을 많이 높여온 상태예요. 근데 하방이 약간 제한된 모습이고요. 요즘에 뭐 고점이 여긴가 싶어도 계속 올라가는 우리 증시이기 때문에 오늘 또 뭐 코스피도 지금 역대 최대 5,300포인트를 넘어섰죠.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단순한 이제 뭐 상선 그런 사이클을 넘어서서 이제 특수선, 특히나 방산 이런 밸류에이션이 추가된다라는 그런 진입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안보 파트너로 지금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 조정이 나오면 좀 매수해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 뭐 미국발 모멘텀을 더해서 다른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담기에도 늦지 않은 조선주다라고 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